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정부 여당이 집값 급등 요인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조금 바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할 경우 임대 물량이 줄어서 장기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두 지역 가실 건데요. 먼저 강북의 핵심 지역 마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원동에서 아파트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선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거주하기 좋은 두 개의 물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1부에서 두 지역 갑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강북의 핵심 지역, 강북 속의 강남 마포로 갑니다. 망원동이고요. 아파트 만나보실 건데 6호선 마포구청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7억 1,500에서 7억 3,500대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 좋아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월 달에 들어섰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가족들이랑 또 좋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셔야 되는데 또 시기상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또 우리는 이게 또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이제 5월 달이죠. 이제 6월 1일 이런 종부세나 뭐 보유세 기일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 시장에서도 이런 급매성 물건들 또 잔금을 또 5월 달 말에 치르는 조건들로 급매성 물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많지는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양도세를 내느니 나는 그냥 보유세를 내겠다라는 그런 식의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또 이제 6월 1일이 지나가고 또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시장의 물건은 또 계속 잠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슈들도 많고 서울시장이 내걸고 있는 그런 프레임들 또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들 또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들 앞으로 많은 이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항상 매일매일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또 가격이 정해지고 가치가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가치들이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입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리는 이런 물건들 자체를 오늘은 입지 위주로서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흡수가 되고 결정이 된다는 것. 그것을 또 이러한 가치들은 항상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 입지 안에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입지 위주로서의 많은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지역이에요. 마포구 망원동이죠. 망원동에 또 아파트죠, 아파트. 자, 단독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망원동 자체가 이제 6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 5분권이면은 초역세권이죠. 걸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또 역세권의 거리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전용 면적 자체가 이제 59제곱에서 이제 67제곱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평형수로는 23평형부터 24평형, 25평형, 26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들 현재 7억 1,500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주변의 시세 대비해서 또 단지형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들,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한 가격이 어떠한 입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세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도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망원동, 마포구는 뭐 워낙에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뭐 좋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뉴스나 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명소들 자체가 마포구 안에 워낙 많죠. 뭐 홍대랄지, 뭐 합정이랄지, 뭐 망리단길 그리고 또 많은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이런 인프라 시설 자체는 이런 높은 거주 선호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곳에 항상 한번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높은 이런 거주 선호도를 보이는 특색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주변에 대학교랄지 또 일자리 없으면 안 되겠죠. 직장군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이동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이런 직주 근접성이랄지 또 이런 접근성과 또 이런 시간이 단축이 되는 그런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것에 이런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가치의 요인들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배열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 공원을 잘 봐야 돼요. 앞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런 공원이 갖고 있는 녹지 공간이 조성해주는 그러한 혜택들이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가치가 상당히 지금의 역세권의 이런 가치처럼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가치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 공원이 또 얼마나 있고 숲세권이 얼마나 있고 또 강변 또 천변 이런 것들 녹지 공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상권들도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마포를 대표하는 이런 상권들 그런 상권들과 또 주변에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의 이슈도 매번 이 지역도 빼놓을 수 없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하나 완성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건축비가 올라가고 이런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물가라 이런 재건축의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들이 변신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그 주변 지역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까지 얻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공원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도시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는 계속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개발들이 계속 하니까 개발들은 이것도 적고 저것도 짓고 일자리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숲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앞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숲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이 또 제공이 되고 있고 그것이 즉 미래 가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미래성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앞으로는 이런 숲세권과 녹지 공간에 많은 타겟팅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범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가 있죠. 뭐 전기차랄지 이제는 전기차나 이런 주변의 숲들 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이런 친환경이라는 트렌드 자체가 그 주거의 트렌드를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도심 안에서도 녹지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날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세권 한강이랄지 또 숲세권 이런 프리미엄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너무나 큰 요건이다 보니까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 입지에 있는 지역들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녹지 공간이 좋죠.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은 마포구청역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보 5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도 보면 일단 한강이 보이죠. 한강변에 너무나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공원, 뭐 평화공원, 월드컵공원, 뭐 난지공원, 또 체육공원, 또 한강변에 있는 이런 공원들, 또 내가 시야적으로 볼 수 있는 한강 뷰랄지 이런 것들을 집 근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죠. 그것이 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매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쪽으로는 뭐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DMC 수색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많은 업무지들이 추가적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것들이고 이러한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또 일자리와 뭐 쇼핑센터랄지 앞으로 이곳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부분들이고 또 우측으로는 뭐 가재울 뉴타운이나 또 증산 뉴타운의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자체가 주거 환경과 또 주변의 이러한 환경들 자체를 깔끔하게 상당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들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산시청의 가운데에는 이제 성산시청의 재건축 이슈가 이제 진행 중에 있죠. 강북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안전진단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 주변으로서의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것을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 측의 결집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부분이고, 또 마포 자체는 홍대거리랄지 또 신촌, 또 합정 이곳에 많은 명소들이 또 깔려 있죠. 또 망원동 자체는 망리단길이랄지 뭐 전통시장이랄지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공원과 상권과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의 입지를 상당히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당히 제가 이동하기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뭐 간선도로랄지 뭐 올림픽도로랄지 뭐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상업지들 그리고 또 업무 시설들이 있는 곳까지 이동성을 상당히 또 편리하게 제공해주고 있죠. 바로 왼쪽에는 이제 상암 DMC 업무 지역이랄지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월드컵 대교 개통이 있기 때문에 뭐 마곡지구랄지 뭐 쥐벨리랄지 아래쪽에 바로 여의도가 품고 있죠. 여의도를 품고 있는 부분들 또 주변에 이러한 유명한 대학교들까지도 이 지역 안에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교의 수요조차도 상당히 이 지역의 수요를 같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런 업무타운들의 굉장히 거리가 자체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던 또 자차를 이용하던 이러한 도로망들과 기반시설의 교통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또 망원동의 특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마포구도 이제 20억 클럽을 좀 가입을 했죠. 이제 마포구가 강북을 대표하는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20억 클럽을 가입했다는 소식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체가 이제 10억을 돌파를 해서 이제는 11억 선까지 안착을 했죠. 11억 원이 넘었다라는 뉴스 상당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집가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왜?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은 한때 제때 늘어나줘야 되는 것들인데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고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이 없는 이런 시기에는 정말로 입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성산시청 이제 재건축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돼 있죠. 이 자체가 3,700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5,000세대의 대단지로 상당히 변화를 하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주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이미 그 지역 안에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그 지역 근처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또 폭발적인 그런 이주 수요까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공세권과 숲세권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 분양시장을 선도한다라는 또 그런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2019년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숲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라는 것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공세권과 숲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들, 또 우리가 여가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수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내 공터랄지 주변의 생활공원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여가 생활을 더욱더 많이 보내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자체가 결국은 쾌적성이에요. 쾌적성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이 쾌적성의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숲세권을 상당히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것은 마포는 지금도 공원이 많은데 또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지화 소식에 이어서 위쪽에는 이제 상부는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대형 규모의 공원들, 이러한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또 끼고 있는 지역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공원이 또 새롭게 탄생하는 부분들은 주변에 이곳을 또 새롭게 명소로 탄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그곳에 상권이 조성이 되고 또 상권이 조성이 되면 그곳에 거주하고 싶은 욕망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까지도 연결성으로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교통도 없으면 안 되겠죠. 월드컵 대교 개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됐다 보니까
자, 월드컵 대교가 이제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정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뭐 성산대교랄지 양화대교가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교통량이 이것을 되게 분산시킬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교통의 완화적인 측면들 또 이것이 또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과 같이 만나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는 이렇게 지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 상당히 많이 있죠. 교통이 더욱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의 개통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원종에서 홍대입구까지 이런 서부광역철도 자체도 또 중요한 것은 마포구를 뚫고 간다는 것이겠죠. 새로운 노선들 또 이러한 광역철도 자체가 마포구를 새롭게 추가적인 노선이 새롭게 탄생하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위쪽에는 이제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곳에 롯데 복합 쇼핑몰 자체가 탄생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것이 2025년 완공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것인데 이거 결국에는 뭐죠? 이런 복합 쇼핑몰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것들,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겠죠. 또 명소로도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대형 개발의 호재까지도 이 주변에서 위치해져 있는 모습까지 체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가격이 왜냐하면 제일 예민한 부분이죠. 자, 3룸의 아파트예요. 7억 1,500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형수대로 그러한 평형수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지역 자체의 이런 매물 자체가 또 투룸의 아파트 소형 구조의 아파트도 같이 품고 있다 보니까 뭐 테라스랄지 또 옥상이랄지 뭐 다락방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임장 활동을 통해서 투룸 구조의 아파트도 같이 임장을 살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전세 금액은 주변에서 일단 5억 9천에서 6억 1천만 원에 흡수가 되고 있어요. 이만큼 이 가격에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가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월세 자체는 이제 130에서 140만 원대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또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형 아파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의 강남답게 월세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 마포구 다녀왔습니다. 망원동의 아파트였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1638-399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저 이번엔 도봉구 창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도시형생활주택이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8분 거리,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2,500 잡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으로 많은 호재에 있어서 또 주목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도봉구 창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팀장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도봉구 창동은요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고 가격적인 측면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향후 오를 수 있는 그런 많은 집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곳 역시도 입지가 중요해요. 입지가 그러한 개발들이랄지 또 인프라랄지 그런 시설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입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인지 그런 것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은 이제 1호선과 4호선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지만 창동역은 GTX가 들어오죠. GTX 신호선 자체가 이것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GTX 신호선이랄지 또 KTX의 역사 자체가 또 연장 사업 서울역에서 창동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창동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또 KTX, 또 GTX, 또 1호선과 4호선 이거 모든 4개의 역사가 들어오는 대형 역사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역세권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이곳에 3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평수 자체는 일단 24평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구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3룸 구조의 24평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세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500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주변을 상당히 둘러봐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역 역시도 이런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서울의 뭐 전 지역이 다 전세가율이 높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500에서 5,500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창동 2030 플랜의 또 하나의 이런 광역지 중심지로서 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선정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변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동 3개 이 지역들 자체가 앞으로 많은 개발들의 완성이 빠르게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 지역이 또 많은 그런 가치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고 인프라 자체는 워낙에 뭐 잘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 지역도 뭐 학군과 뭐 백화점, 영화관, 또 우리가 즐길 거리들, 또 주변에 많은 재건축 이슈들, 이 지역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도봉구의 꾸준한 이런 인구의 증가까지 또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입지에서 상당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자체가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뭐 임장 활동을 가보시면은 정말 많이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GTX C 노선이 이곳에 들어오죠. 교통의 개발 호재 소식, 또 일자리의 개발 호재, 또 개발의 많은 것들이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동은요, 이제 예전에 80년대, 90년대는 주택 문제의 상당히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주거 지역만 조성을 했어요. 주거 지역만 조성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겠죠.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배드타운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 그러한 이것을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곳에 일자리를 많이 증가시켜야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많은 개발들이 같이 열악했던 환경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올해 21년도에 공동주택 공시지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왕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안 그래도 이런 개발 소식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실거주랄지 또 투자의 목적성으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입지를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입지가 상당히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세권,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 1호선과 4호선 또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향후 또 GTX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우측으로는 7호선 노원역, 7호선과 또 4호선의 노원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안에 있는 지역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역의 포인트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아래쪽에 강남권의 연결성이겠죠.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소식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일부 구간은 또 개통을 했고 또 아래쪽으로 강남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교통의 환경들도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학군들도 워낙 잘 되어져 있고 또 우측의 노원가의 재건축의 이슈들 또 빼놓을 수는 안 되겠죠. 재건축의 이슈로 인해서 이 지역 역시도 3룸 구조의 이게 방 3개 구조의 주택들이 상당히 수요층이 두껍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에 이 빗금친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어디에 생기겠어요? 결국에는 역세권 주변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빗금치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 지역에 많은 이런 2030 플랜의 계획에 의해서 또 아레나랄지 또 문화센터랄지 또 창업 허브랄지 이것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 지역의 많은 이미지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것보다 변화가 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플랜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서울시 아레나 복합문화센터예요. 이 지역이 또 음악과 문화의 도시로 또 이미지를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죠. 2만 년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간 이런 90회 이상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공연들을 통해서 K-팝이랄지 그 주변의 상권들까지도 더욱더 활력소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소식이고 이런 공연장이랄지 대중음악 지원 시설들이 이곳에 복합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창업과 문화산업단지가 굉장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일자리죠. 300여 명의 문화기업이 입주를 하고 또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부분들 또 결국에는 이게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 지역을 좀 대표하는 또 랜드마크성의 건물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해낼 수 있겠죠. 자, 이 지역이 이제 생산과 유통과 또 소비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조합이 상당히 균형이 안 맞았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시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이것에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균형적인 부분에 이런 입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음악 산업과 생산, 유통, 소비
이 생산, 유통, 소비를 균형 발전을 이루어지게 할 만큼 그러한 목적성을 갖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23년, 24년부터 계속 하나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중랑천을 따라서 반대편에는 이제 도봉 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도 이제 많은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38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를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들이 제출이 되고 있고 결국엔 이 지역도 이 철도 부지나 도봉 면허 시험장 부지 자체가 결국은 개발이 된다는 것들이죠. 일자리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쇼핑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한 추가적인 개발 소식이 앞으로 계속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은 소식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GTX 라인이죠. 교통 소식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창동역에는 GTX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노동항 지역에서 유일하게 들어오는 지역이 또 창동이고 또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KTX까지 창동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개의 역사, 대형 역사가 노동항 지역 중에서 창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겠죠. 또 도로에 또 지하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의 지하 사업들 또 이것이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들 또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환경적인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수변공원이 더욱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넓혀지고 위쪽에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아래쪽 강남까지의 강남권 간의 거리를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개발 소식까지 이런 지하 사업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또 도봉구 창동의 매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는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가격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 수리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이 지역의 전세가 자체가 현재 흡수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500에서 5,500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100에서 110만 원에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도봉구 창동의 수리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동북구의 또 동부권의 핵심 지역 도봉구 창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팀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정보 좀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니까요. 여러분 스케줄 보시고 좋은 시간 잘 선정하셔서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미나 번호도 역시 같은 번호로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운행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8분 41초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 열어놨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직주 근접 입지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곳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만나보시고 이어서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이죠.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에서 투룸 오피스텔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핵심 지역 두 곳 만나보실 거고 먼저 가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에서 출발합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3호선 신분당선 환승하는 양재역과는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투룸 시세가 4억 7,500에서 4억 9,500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 만나볼 두 지역은요, 3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 지역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많은 분들이 삶의 만족도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3개 동으로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너변에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시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홀로 단독 다세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3개 동이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매매하기에도 굉장히 황금성이 좋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한 3층, 4층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6층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선분양으로 된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저 GTX C 노선까지 들어오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면서 이 양재동의 입지적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세가 4억 7,500에서 4억 9,500만 원으로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윗블럭 역삼동 같은 라인은 지금 이미 1.5평이 1.5룸이 지금 4억 중반대 나와 있고요. 투룸은 이미 5억 원이 다 훌쩍 넘어섰고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상 그리고 지금 강남권의 신축들이 하이엔드 스타일로 지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투룸의 규모 사이즈지만 이미 선정릉 이쪽 라인은 10억 원을 훌쩍 넘는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고급화 스타일로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강남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인데 서초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소액으로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높은 거주 선호도를 갖추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을 아주 발빠르게 다 이용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직주 근접이겠죠. 강남권 내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이제 서초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형성이 되고 있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부지라든지 이제 강남역 인근에 업무단지가 아주 크게 생겨남으로써 바로 한정거장입니다.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업무타운들을 생겨나는 양재동이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업무 지역 많고 그러니까 직주 근접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곳입니다. 지도 보면서 주변의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지금 3호선하고 지금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분당선 역시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GTX C 노선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겠고요. 바로 왼편에 경부고속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 판교라든지 지방으로서의 진출입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차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정말 교통이 편리하다. 앞으로 교통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도 여러 공원들이라든지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이러한 거주 환경을 좋아하는 젊은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양재천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걷기 너무나도 좋은데요. 양재천이 바로 내 집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쁜 카페 거리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공원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 즐기기에 정말 더없이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한강 근처에 집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제포동 재건축 이슈라든지 위쪽으로는 도곡 대치동 학원
상권가라든지 이런 뭐 강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양재 R&D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연구원들의 수요 자체들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서초구 내에서는 이제 옛 정보사 부지에 이곳에 정말 큰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역삼동의 테헤란로라든지 뭐 의료 관광 산업벨트인 뭐 신논현이라든지 언주 이쪽 라인에 굉장히 또 강남역의 대규모 업무 상권과 편의시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는 국제기록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강남이만큼 이게 바둑판으로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노선들을 아주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분당선 공사 중이고요. 앞으로 GTX C 노선까지 들어서면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R&D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젊은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양재역하고 강남역하고는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신분당선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서초역에서 강남역 이 사이를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라는 건데요. 이제 낡고 낮은 층수가 낮은 건물들을 또 용적률을 높여서 높게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일자리들과 상권, 편의시설들이 더욱더 확충이 되면서 더욱더 거주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한 이 서초대로 개발 계획입니다. 바로 이 인근에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그리고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삼성타운과 맞물려서 또 역시나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C 노선이 강남에 들어오죠. 이제 C 노선이 이제 양재하고 삼성의 GTX C 노선이 강남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올해 말에 빠르면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까지는 단 한 정거장이면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교통의 편리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교통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강남에서부터 신사까지 공산이라고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주요 업무지구가 보통 다 신분당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의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단계가 끝나고 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2단계 용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 바로 양재역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역 양재동에 바로 이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미 동산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를 이제 지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시키고 상업화를 시키고 편의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이 좀 더 쾌적해지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절됐던 강남권이 일원화되면서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정말 좋아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기다리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호재 얘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발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금액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강남권 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미 지금 뭐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 이쪽 라인은 투룸이 5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지금 삼성동 쪽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가까이 나오고 지금 강남권은 같은 규모지만 하이엔드 스타일로 나오면서 10억 원이 넘어가는 고급화 가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정말 지금도 비싸게 느껴지지만 돌아서 보면 그때가 정말 저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4억 7천에서 4억 9천 5백만 원으로요. 투룸 사이즈입니다. 실평수는 한 14평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3개 동으로 들어섭니다. 2개 동은 주택, 1개 동은 근린 생활시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들이라든지 이제 실거주가 굉장히 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시세가 지금 양재동이 4억 5천에서부터 4억 7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3천만 원으로 투룸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시세는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 일러주셨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영등포구 양평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평동 6가구요. 투룸 오피스텔 9호선 선유도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현재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6,500 정도 적혀 있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 지나는 곳입니다. 양평동이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서남권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또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로 넘어와 봤는데요. 양평동 6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동 6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호선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의 이동성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3억 4,500에서부터 3억 6,500만 원으로 도심권에서도 불구하고 약 2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뭐 저층부는 더 낮게 투자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나와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으면서도 영등포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뭐 성수동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성수동 지금 굉장히 많이 핫해졌죠.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영등포가 예전에 많은 공장지대들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탈피가 되면서 현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지금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평동 6가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심 속에서도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남쪽으로는 안양천,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정말 이 도심 속에서도 이 전망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탁월한 전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영등포구 내에서도요. 같은 영등포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양평동 자체가 공급 물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런 점들도 전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양평동 자체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뭐 당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뭐 목동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처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 임차 수요들 대부분 자체들이 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평동 자체의 신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신축의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9호선 선유도역에서 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인근의 바로 앞에 안양천이라든지 한강공원, 손유도공원 등이 있기 때문에 여가생활 즐기기에 더없이 좋겠고요. 바로 또 서부간선도로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한정거장만 내려오게 된다면 2호선 라인 이용이 가능한 당산역, 그리고 9호선 라인을 끼고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왼쪽에 김포공항이라든지 좀 더 멀리 온다면 이제 강남까지 9호선 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마트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몰이라든지 뭐 공세권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고 있는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기본 계획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영등포는 여의도와 함께 국제 금융 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기본 계획 하에서 지금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3도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이지만 여전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개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의도가 같이 발전하면 할수록 같이 따라가는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등포 시장역 앞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신길 쪽에 있는 뉴타운이라든지 지금 가격 자체들이 분양가 대비 3, 4배 이상 오르면서 정말 초고가 아파트들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모하면서 거주 환경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민간 자금, 뭐 투자 자금들이 계속해서 영등포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입지의 힘, 바로 이제 앞으로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도 철거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제 철거가 되면서 공원화를 시키면서 주변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효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영등포 하는 이유가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KTX까지 아주 다양한 노선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또 안산선도로 도고 이제 국회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이런 도로 교통편 자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영등포가 되겠는데요. 이제 양평동이 직접적인 호재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부터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대교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복잡했던 이제 마포까지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또 좋아지는 마포의 임차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와 같이 연계를 합니다. 바로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굉장히 지금도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만 참으신다면은 조금 더 쾌적하고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만여 대 차량이 지하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이런 점들도 굉장히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의도에는 계속해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제 주거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여의도의 직장인들, 금융, 정치, 방송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영등포에 많이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하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3도심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지역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까지 주변에 많은 개발 계획도 살펴봤고요. 영등포구 양평동 6가입니다. 저희 투룸 오피스텔 기준으로 지역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금액적인 구조, 투자 전략 한번 더 세워볼게요. 네, 아직까지 3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착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리 건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억 4,500에서부터 3억 6,50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투자하기에는 용이하다라는 점. 여전히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보신다면 신축에 한해서 취득세가 85%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주택보다는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기는 9호선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고요. 주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조망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좀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현재 3억 2,500에서 3억 3,500만 원으로 전세가 빠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등기를 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정말 도심권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들이 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더 작게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평동 6가 선유도역을 이용할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리면 시간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 그 해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니까요. 날짜 잘 확인하시고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전화나 문자 언제나 가능하시거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